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고요. 길게는 1년 이상도 한 발자국도 집 밖에서 나가지 않았었고, 창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벚꽃이 피고 있었는데 다음에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실에서 도망가자 이런 생각밖에. 10년 이상 은둔했다는 이니 씨. 고난 극복의 과정도 자산이라 여기며 다른 은둔 청년을 돕고 있습니다. 1년에 정말 하루조차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런 날들이 최소 7년 이상? 사실 은둔을 하게 되면은 위생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씻지 않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창문을 열었는데 이웃이 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심이 일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창문을 열지 못했어요. 세상 밖으로 도전 중인 김모 씨. 은둔 생활 6개월 동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가족들 눈을 피해 대충 챙겨 먹었습니다. 일단은 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밥 먹는 시간도 뭐 배고프면 대충 먹고 어머니한테 라면 한 박스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누나나 엄마가 출근하시면 그때 나 혼자 먹겠다 집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박모 씨는 계절 변화를 못 느끼고 5년을 은둔했다고 합니다. 밤낮이 바뀌었죠.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 뜨고 있을 시간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고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렇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이제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반팔을 입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눈이 오고 있고. 타인과의 스스럼 없는 대화. 은둔 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방이 쓰레기장이 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충동적으로 새벽에 갑자기 나갔다가 이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고. 본인이 은둔하는 걸 친구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요. 제가 은둔하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가지고 먼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승택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 성북구의 공동생활주택입니다. 탈은둔을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 공동체입니다. 20대 남성들의 그룹 홈인데 깔끔한 실내, 잘 정리된 생활용품이 눈길을 끕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보이더라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청소에 관련한 어떤 서적들 보면은 방이나 책상 상태가 그 주인의 내면을 뭐 반영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맞고. 비슷한 기억을 공유한 또래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스스로를 다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관심과 성취 동기를 북돋아줘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은둔 생활을 했던 가정에서 또 어려웠던 고립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를 이전을 해야 이 친구들이 새로운 관점이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뛰어넘어서 세상을 알게 되는. 특히 가족에게 상처받는 청년들에겐 물리적인 독립이 절실합니다. 그때 마음이 뭐였냐면 일단 집이 아니면 뭐든 좋겠다.
오히려 집이 좀 답답하셨구나. 예, 집이 아니면 그냥 뭐든 괜찮다. 비슷한 고통의 경험을 가졌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거의 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청소 구역을 각자 맡아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소극적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직접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생활에 있어서 벗어나려면 그 기존의 시간을 다르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공동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모두 균일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낮에 쓰는 생활, 그리고 패턴, 자신의 루틴을 결과적으로는 바꿔나가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퇴소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시작을 해요. 일하는 친구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적으로 돕는 단체나 기관은 극소수고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2012년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체 사업장을 운영하며 은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등교 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K2 인터내셔널이 모토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자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다. 이런 모델이 괜찮다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연립 기업이다 보니까 기부 영수증 발행이 안 돼요. 그런 어려움이 더 있어서 실제로 기부를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코로나 불황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K2는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3개가 있고요. 전눈동에 있는 제일 큰 곳이 한 15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미아동에 2채가 있습니다. 전능의 체어하우스 하나는 폐쇄를 하게 되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저한테 진짜 소중한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건가 싶었어요. 네, 여기서 사는 게 좋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걸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느껴서, 만약에 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약간 운둔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유승규 씨 등은 은둔 청년 돕기 사업과 더불어 탈은둔 청년들의 공동체를 계속 지켜갈 계획입니다.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 탈은둔 청년 경준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가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해서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을 계속 약간 더듬고 버벅거리는 것도 많이 있어서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리커버리 센터를 후원해온 회사 측이 탈은둔 청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실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